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원장 주진원입니다. 최근에 21세기 비틀즈라 불리우는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앨범의 제목은 맵 오브 소울,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심 상당히 반가웠고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의 인문학적 깊이가 상당히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은 공황장애나 공황장애를 포함한 신경증, 그리고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 페르조나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앨범 중에 인트로 앨범 중에 나오는 가사를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아는 나, 날 토로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 날 속여왔을지도 뻥쳐왔을지도 but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넌 절대로 너의 온도를 잃지 마. 따뜻히도 차갑게도 될 필요 없으니까.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약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자,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사용했던 가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이제 탈 같은 것이 되겠죠. 이 말을 의학적으로 제시를 한 분은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은 프로이드와 함께 굉장히 이 20세기에 정신의학에 큰 영향을 미친 분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이성이 정신세계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이성뿐만 아니라 이성은 이제 의식의 세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를 하고 그것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 정신병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융은 인간의 이 정신세계를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이 의식의 세계는 외적 인격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의식의 세계는 내적 인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 무의식의 영역 안에 이제 융은 이 그림자라든가 집단 무의식, 또 개인 무의식, 또 이런 콤플렉스, 그리고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페르조나가 바로 외적 인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의 현재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인격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이제 메슬로우라는 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소속에 대한 욕구를 제시하여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자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서양이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사회화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이 사회 과정 속에서 사회로부터의 일정 역할을 하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뭐 자영업이라든가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그리고 나의 지역사회와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단체와 또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나씩 부여받게 되고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역할 하나하나를 바로 우리는 이제 페르조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각 역할에 따라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페르조나가 왜곡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 역할과 나의 자아를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또는 몰입되어서
나의 개성이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이제 말을 우리말에서 좀 찾아본다면 이제 분석 심리학 체계에서는 체면이라든가 얼굴 또는 사명이라든가 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치고 또 과도하게 내 자신의 개성을 마치 내가 하고 있는 이 페르소나와 동일시하게 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모습과 많이 차이가 나지만 내가 과거에는 굉장히 어떤 사회에서 보기 좋은 그런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과거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이제 동일시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타령 실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귀족이나 부자였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몰락하여 이제 평민이 되었을 때 과거에 자기 자신이 누렸던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집착하게 되며 말씀들이 이제 이런 페르소나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이제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들을 이제 타령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타나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최근에는 이제 SNS가 많이 발달돼서 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에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어서 이제 도움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이 SNS가 외부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왜곡된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역할들이 마치 타인들이 볼 때 그것을 더 크게 보고 또는 나 자신이 그 타인들이 보는 그 모습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이제 착각하고 혼동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페르소나의 왜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르소나와 공황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황장애에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광장공포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광장공포증 같은 경우에 발작이 주는 고통도 굉장히 힘든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광장공포증을 겪는 분들 또는 사회공포증을 겪는 분들에게서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데 타인들 앞에서 내가 그 모습에 미치지 못할까봐 타인들이 보는 시선에 또는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공황 발작의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자제력을 잃거나 미쳐버릴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느낌, 공포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제력을 잃거나 또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갖는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서는 굉장히 타인의 시선과 또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공황장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역시 타인들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아무래도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타인의 시선과 비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 공황장애, 공황 발작과 관련돼서 좀 더 민감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와 관련돼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 역할, 그것을 통한 어떤 내 셀프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에서는 이런 페르소나의 모습들과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페르소나가 우리 인생의, 우리 인격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것이 어떤 가상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 이 페르소나와 관련하여 좀 생각할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역할, 페르소나를 습득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과도하게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이제 건강한 페르소나, 건강한 자상을 가진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의 자신과 이 페르소나를 지나치게 몰입하여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 이 사회에서는 사회와 조화롭게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인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는 그냥 왜곡된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 관련돼서 이 공황장애에서 또 사회의 어떤 시선과 이런 것에 좀 민감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또 우리 인격의 모든 것이 결코 될 수가 없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셀프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앨범의 인트로의 구절 중에서 또 한 가지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감사합니다.